이번 편에서 너무 치료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서포트하는 차온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잇몸, 잇몸뼈, 치주인대 이런 잇몸 자체에 염증이 생긴 잇몸 염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잇몸에 염증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실 원인은 치아 내 신경,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으로 염증이 표출되는 식은땀 농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표현하실 때 잇몸에 고름이 잡혀요, 잇몸에 혹이 생겼어요, 잇몸에 여드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사진 보시면 훅처럼 볼록 올라와 있죠. 치과에서는 이 고름을 보통 피스출라라고 지칭합니다. 누공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피스출라라고 많이 불러요. 피스출라 이 고름 주머니는 왜 생기는 걸까요? 치아의 신경 조직이 괴사되었거나 괴사 중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름 주머니가 생기셨으면 내 치아 중에 신경이 죽어가는 치아가 있구나 하고 빨리 치과에 가보셔야 해요. 우리 모든 생명체의 유기물질이 죽으면 부패하잖아요. 치아 내 신경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괴사된 신경은 부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썩은 곳으로 세균이 모여들고 세균이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들, 부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들, 이런 것들이 치아 내부에 막 쌓입니다. 이 물질들이 치아 내부의 신경 안에서 쌓이다가 결국 못 버티고 터져나오게 되는데, 터져나와서 밖으로 고름 주머니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치아는 잇몸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름이 완전히 겉면까지 보이고 잡힌다는 것은 고름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잇몸뼈를 다 녹이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치아의 손상이 잇몸뼈의 손상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번져서 더 많은 잇몸뼈가 손상되기 전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치아의 신경 조직이 괴사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게요. 원인은 세 가지: 치아 우식, 즉 충치, 치아 외상, 치아에 가해지는 어떤 충격들, 불완전한 신경 치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인 치아 우식으로는 보통은 피스출라, 고름이 바로 잘 생기지는 않아요. 굉장히 심한 충치일 때 생기는 거고, 우리 치아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안쪽에 위치하는 신경까지 충치가 번지게 되면 그때 신경의 괴사가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치아 외상이 있습니다. 외상이란 말 그대로 치아가 외부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힘, 충격을 받았을 때인데요. 누구한테 맞았거나 넘어졌거나 했을 때 치아에 당연히 충격이 올 수 있고, 그때 사건으로 특정 증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치료 안 하고 두셨다가 안쪽에서 신경이 괴사되면서 고름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맞거나 넘어지는 일은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일이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치아 외상은 바로 기존의 보철물입니다. 충치 치료를 위해서 했던 어떤 치료들이 인레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신경에 너무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신경에 가깝다 보니까 뭐 씹으실 때나 이럴 때 보철물이 계속해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예요. 누르고 자극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상을 주는 것과 같은 자극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신경이 외상을 받는 것과 같은 자극을 줘서 이 신경이 천천히 괴사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 치료가 완전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신경 치료가 완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경 치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경 치료할 때 제거하는 커다란 신경 줄기들도 있지만, 아주 작아서 눈으로 확인도 힘들고 손으로 제거하는 것도 어려운 아주 작은 신경 분지들, 신경 가지들도 존재해요. 남아있는 작은 분지들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되었을 때 간혹 이렇게 고름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치료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름이 생기면 일단 신경 조직이 괴사되었거나 괴사가 진행되는 것이겠죠. 이 죽은 신경 조직들과 염증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신경치료가 바로 이것이에요. 요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치과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신경치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신경치료하면 치아 약해지고요, 치아가 무조건 많이 손상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좀 단편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무조건 신경치료는 나쁘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신경치료는 꼭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고 사실 많고요. 꼭 필요한 케이스에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고름이 잡혔다는 것도 신경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신경치료로 죽은 신경들과 염증을 제거하고 더 이상은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잘 막아 놓아야겠죠.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름이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재신경치료를 해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독하고 염증을 더 제거하면 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신경 치료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판단되는 치아에 한해서는 재신경 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신경 치료로는 치유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염증 부위의 잇몸을 열고 치아 뿌리 끝부분을 노출을 시켜서 염증이 모여있는 치아 뿌리 끝부분을 한 2-3mm 정도 잘라내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름이 초반에 잡히고 충치가 처음 막 진행될 때는 통증이 있다가 오히려 고름이 막 무르익으면서 이게 터지고 통증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시원하고 괜찮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았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미루시는데요. 사실 고름이 잡혔다는 거는 그 시기만으로도 이미 치아에 많은 문제들이 진행된 상황이고 이 치아에 많은 문제들이 잇몸뼈까지 녹인 상황이라 가까운 치과 가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이번 편에서 너무 치료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제가 아까 고름들이 밖으로 나올 때 잇몸뼈 녹인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름들이 자꾸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 고름이 어쨌든 계속 존재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아프지 않으셔도 잇몸뼈 자체가 점점 녹고 있는 거라 추후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돼도 그 주위에 잇몸뼈가 별로 없어서 뼈 이식을 완전히 많이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된다든지 임플란트 예후가 수명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빠른 치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름이 생기거나 심한 충치인 경우 거의 대부분 신경치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언급드렸기 때문에 다음 편은 신경치료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신경치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